우리 한국 남성들은 잠자리에서 사랑을 나눌 때 일반적으로 조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냐면요. 남자는 무조건 크고 그리고 또 강하고 길게 하는 게 최고다. 그래야만 여성들이 무조건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들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우리 남성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여성분들이요. 크고 강하고 길게 하는 걸 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론 예외라는 게 있어서 좋아하는 여성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여성들은 그렇지 않더라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남성분들 갱년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사랑을 나눌 때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강하게 할 수 없는 게 못내 아쉬운 것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한번 사랑을 나누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싶을 때 마음은 있지만 몸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눌 때는 진짜 사람의 컨디션, 그 당시에 그 컨디션과 그 다음에 심리적인 게 굉장히 많이 좌우하는데요. 생각처럼 크게 단단하게 그리고 강하게 길게 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 50대 이후 중년 남성들의 잠자리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찌하면 여성들이 좀 더 좋아하면서 둘이 함께 행복하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오기네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영광입니다.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TV를 보다가 남성분들이 덮쳐덕 내 여성분들이요. 아내분들이요. 피하지 말지어 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동물들은 사랑을 나눌 때 오직 종족 번식을 위해서만 그냥 쿵짝쿵짝쿵짝 하면서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요, 동물과에 속하긴 하지만 우리 사람은 꼭 종족 번식을 위해서만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동하고 눈빛이 쫙 마주쳤을 때 얼마든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나누는 사랑에는요, 어떤 규칙이나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서로 뜨거운 눈빛을 주고받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늘상 말하는 애무의 시간도 지켜가면서 나누고 순서대로 사랑을 나누면 더없이 좋겠지만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통해서 우리 남성분들의 소중이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벌떡벌떡한다. 이러면요. 그래서 좀 하고 싶어 갖고 부인한테 한번 하자 했을 때 여성분들이 아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뭘 해 우리 침실로 가서 나누자 라고 이렇게 그냥 밀치시면서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는 이제 중년입니다. 남편분들의 소중이가요, 계속해서 긴 시간 동안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 없어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동했을 때 확 덤비면 그저 그냥 모르는 척하고 맘대로 해보셔 하고 이에 응해주는 여성분들의 센스도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순서 다 무시하고 한 번쯤 사랑을 나누는 간혹 가다가 느닷없는 그런 사랑 나누는 거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벌건 대낮에도 중년들은 충분히 진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 간의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잠자리의 사랑은 꼭 밤에 나누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이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요. 밤이든 낮이든 그리고 새벽이든 언제든지 상관없이 사랑은 나눌 수 있습니다. 밤에 분위기상 나누는 것도 좋겠지만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새벽에 나누는 사랑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남성들 소중이가 아주 단단하게 텐트를 불끈하고 멋지게 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사랑을 나누고 난 다음에 피곤하다라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요. 새벽 사랑이 오히려 하루 일과를 좀 더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도중에 가장 젊고 멋지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날은 내일이 아니고 바로 오늘이에요. 특히 중년인 우리들에게는요. 그래서 청년들은요. 서로 마음이 동했을 때 사랑을 나누면 훨씬 더 건강에도 좋고요. 그리고 좀 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가리지 말고 마음이 동할 때 빨리빨리 많이 사랑을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성들도 얼마든지 하고 싶다.
라는 말을 먼저 제안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3, 40년 같이 살았습니다. 아직도 젊은 시절 연애 때 혹은 신혼 때처럼 부끄러워서 수줍어서 혹은 사회적인 통념 때문에 여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이 동해도 말 못하고 쭈삐거리고 소가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다.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밤에 졸리면 우리 졸린데 빨리 잡시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한번 하자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쭈삐쭈삐 거리고 주저주저 하면서 말 못하는 그런 일은 없으셔야 되겠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중년에 꼭 필요한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잠자리 사랑을 위해서요. 윤활제는 남성이 늘 준비하고 계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년 이후에 잠자리 사랑 중에요. 그 윤활제는요, 사랑을 위한 엔진 오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 어딨어 윤활제 어디에 있어 하고 찾지 마시고요. 우리 남성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떨어지면 남성분들이 장만을 해두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침대 주변에 늘 윤활제를 상비약처럼 준비하시고 계시는 센스. 우리 남성분들 발휘하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폐경이 되었거나 나이가 들어도요 사랑 나누는 거 멈추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경이 되고 난 이후에는요 성호르몬이 분명히 준비되는 게 거의 중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욕이 살짝 줄어들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실제로 소비자보호원에서 노인들의 성생활 실태조사 같은 조사를 2012년도인가에 한 걸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74세에서 79세의 노인들이요. 글쎄 58.6%나 여전히 잠자리 사랑을 나누고 있고요. 8084세의 노인들께서도요 38.6%나 되는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걸어 다닐 힘만 있으면 사랑을 나눈다고 하잖아요. 그게 요즘은 약 먹을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고 변해버렸어요. 합니다. 요즘 약 너무 많아서요. 약만 드시기만 하시면 얼마든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게 잠자리의 사랑 성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노년의 잠자리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더 건강하게 더 활기를 부어 넣어줄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잠자리 사랑인 거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중년에 그저 마음이 동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주변에 여건만 주어졌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아니면 침대에 가서 아니면 대낮에 벌건 당하자 뭔 일이야 라고 거부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누자 사랑을 나누자 라고 적극적으로 오긴의 TV가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오긴의 TV 가족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한 잠자리의 사랑을 나누시길 강조드리면서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노후를 위해 무조건 챙겨야 하는 세 가지.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가치를 찾고 인간관계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날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더 필요해지는 것은 준비하는 방법, 혼자여도 잘 사는 이유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1. 혼자 지낼 줄 모르면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한다. 자신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채우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심지어 나를 갉아먹는 사람들에게조차 집착하게 됩니다. 자신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하지 않고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해 해결하려고 한다면 자신과 타인 모두가 괴로워질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휘둘리거나 이용당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지나친 집착으로 가족이나 친구를 괴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다 소용없다 인간관계가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스스로 힘든 인간관계를 자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 시간을 보낼 줄 모르면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을 애걸복걸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섭섭해하며 남이 챙겨주기를 끊임없이 기대하고 요구하게 됩니다. 혼자 밥 먹을 줄을 몰라 누가 챙겨주기를 바라고 만날 때마다 신세한탄만 한다면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은 점점 지쳐갈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상대방과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고 서로가 관계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혼자가 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다가 더 외롭고 괴로워지는 것이죠. 영국 정신분석가 앤서니 스톤은 인간이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른 데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두려움을 타인에게 의존해 해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해 삶을 발전시키고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2.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가 되기를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남들의 기준에 끌려다니거나 지나친 집착으로 자신과 타인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혼자 되기를 받아들이고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혼자가 되라는 건 세상과 단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나와 대화하며 깊은 사유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짜 두려움이 무엇인지 답을 얻는다면 자연스레 치유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운 사람은 관계에 대한 실망과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도 없어지죠. 그래서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관계만 남게 되고 좋은 사람들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사람만 곁에 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3.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소음이 너무 많습니다. TV, 유튜브, 게임, 말소리, 메신저 등 하루 종일 너무 시끄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방비하게 노출된 소음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걸 멈추게 합니다. 생각하는 걸 멈추고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못하며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면에 자리 잡은 나의 두려움과 마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반면 혼자만이 시간을 보내고 내면의 힘을 키운 사람은 나의 내면에서 말하는 것이 진짜 나임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길 바라는 대신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삶의 활력을 찾습니다. 이처럼 혼자 있는 능력, 내면의 힘을 가꾸는 것은 자신의 힘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나이 들수록 자존감이 필요하다.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합니다. 자존감은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입니다. 단순히 외모가 좋다거나 직업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감정,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삶을 즐기는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혼자 있어도 평온합니다.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 될 때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행복과 자존감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에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인생은 결국 혼자라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살다 보면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갈등을 겪은 후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 혼자라는 말이 딱 들어맞다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이때 나를 지키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자존감이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이 더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자신을 돌볼 수 있을 만큼 자신감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생의 공허함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 불안한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자존감은 큰 힘이 됩니다. 안정감 있는 사람이 된다. 사람들은 종종 혼자 있는 것을 걱정하지만 꼭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단 마음이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삶을 위해 혼자 있을 때도 안정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와 함께 있을 수도 혼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고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는 보고가 있지만 이런 연구 결과와는 관계없이 잘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 일부에서 특히 눈에 띄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안정감입니다. 이분들은 누가 옆에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거나 상대의 인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돈의 여유가 있어서 돈에서 나온 안정감과는 달랐습니다. 자신도 가난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돈에 기대지 않아도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안정감은 바로 인격에서 느껴졌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괜찮은 사람이 될 때 안정감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기 안에서 안정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행복은 물론 인생의 기복을 다루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문제에도 더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괜찮은 사람도 좋지만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 될 때 삶의 안정이 더 쉽게 깃들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소홀하지 않기 위해.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을 소홀히 하기 쉽기 때문에 혼자일수록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삶을 추구하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 자신마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하니까 관리도 안 하고 더 나쁜 것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해도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문을 닫는 행동입니다. 이기적으로 비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나이 들수록 종종 목격됩니다. 나이가 드니 남 신경 안 쓰게 되는데 이것이 가치관이 성숙해져 생긴 결과물이면 좋지만 아집으로 남에게 불편을 주거나 나이가 들었다고 자기 관리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혼자일 때도 자신에게 성실한 것이 좋습니다. 괜찮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삶의 질을 위해 원만한 관계에 꼭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이 찾아오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여러 책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먼저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외로워지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친절하지 않고 이기적인 사람은 친구를 사귀기도 힘들고 있던 친구도 떠납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지치고 가치관이 맞지 않아 꺼리게 됩니다. 그나마 있던 인간관계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젠 좋은 사람과만 살고 싶다는 생각에서 좋은 사람만 남기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더라도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는 나타납니다. 나이 들었다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문까지 막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세상이 완벽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상처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들이 있더라도 힘든 시기에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릴 때 우정을 쌓아온 친구와는 다른 모습이지만 서로 힘이 되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가 아니더라도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과는 인연을 쭉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남을 위해 꼭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거나 흠집을 잡을 데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타인을 존중하며 이해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거나 깔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으로 자신을 키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